네, 1번지 똑똑 정진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론조사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왜 1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장성철 교수.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이 1등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권 교체 좋다. 그러면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깜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야권 지지 성향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정책도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이상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철학이 과연 대통령 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이 공정, 정의, 상식인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결국엔 또 내로남불 아니야?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해명 때문에 지지를 좀 철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좋았던 지지율을 다 까먹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얘기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사실 윤석열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선이 끝난 뒤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 못 잡아. 이준석 후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리더십 보여주지 못해. 거기에다가 토론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김종인 위원장 결국은 뭐 이제는 앞으로 모든 메시지 관리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를 찍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을 직접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불길이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요. 지금 소방수로 자처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럼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 말을 거의 입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의 위기관리 능력, 뭐 이런 부재가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낳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받아들이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건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권 패널께서 저렇게 윤석열 후보를 맹공하시면 제가 좀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그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아직 한 6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잘못됐고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왜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말투, 표정 이런 것부터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대위도 바꾸고 본인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갈 겁니다. 그런 아무튼, 부분에 대한 예, 이제 자각이 필요해요.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일단 어제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갑자기 신발 벗고 큰 절을 올리고 사과하고 일단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 본부장들 다 사퇴하게 하고 눈에 띄는 게 윤석열 후보 일정을 잠정 중단시켰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한번 두 분의 전망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장성철 교수 윤석열 후보 일정을 다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정이 여태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일정이 많으면요.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은요. 메시지가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다니는 기자분들도 기사가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정책과 연결된
이러한 전략을 구사했어야 하는데 예. 그냥 하루에 4-5개 공개 일정을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메시지는 일관되지가 않았고 말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오늘 이제 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은 진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 것이냐, 그동안 나에게 많이 지적되어 온 분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시냐, 그런 것에 대한 곰곰한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좀 휴식 기간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상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좀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참 딱해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매일 보여야죠. 전에도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선대위 꾸리고 또 일정 뭐 한다고 하고 좀 딱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그 후보의 행보를 보면요, 좀 약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약간 절름발이 행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표현은 좀 저- 이상한가요? 아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오히려 그럼 저 예. 삭제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은 예. 행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는 커요. 반 문재인 앞으로 다 모입시다, 결집합시다. 이른바 반문 정권 교체론을 아주 드높이 외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른바 컨텐츠의 부재입니다. 예. 이를테면 국정운영 역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언밸런스를 도저히 이게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부각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느닷없이 어제는 갑자기 큰절을 했어요. 자, 큰절한 거 좋습니다. 근데 큰절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요. 자, 오늘 김종인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대위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대구에서 발언들,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막말 이런 거 정말 중단하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좀 줄이더라도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일정 조정하고 또 뭐 메시지 다 김종인 위원장이 관리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 뉴스가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더라고요. 신재 씨가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이 사퇴한 거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한 걸까요? 신재 씨 말에 의하면은 내부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라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다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재 씨 영입함으로써 2030 남성분들이 대단히 많이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신재 씨 영입하면서 결정적인 말실수를 했어요. 뭐죠? 20, 30대 남성들은 어느 정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신재 씨를 영입을 해서 여성표를 끌어와야 돼라는 아하.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0, 30대 남성분들이 우리가 당신의 주머니 공깃돌이냐, 우리가 당신들 편이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신재 씨가 뭐 총선 부정도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뭐 탈원전도 얘기를 하고. 아니 총선 부정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김민전 교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김민정 교수가 이야기했나요? 김민정 교수. 예, 예. 부정선거. 지금 와서 그 과거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 강성 그룹 뭐 이런 쪽에서 소위 총선 개표 부정 얘기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하면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은 확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 관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입했던 세 분의 여성 위원장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서 말실수를 했어요. 이수정 위원장, 김민전 위원장, 신재 부위원장, 이분들이 계속 뭐 페미 문제도 상당히 편을 가르는 듯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김민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좀 말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환골 탈퇴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떠나갔던 이준석 대표도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합류하게 될지, 시간은 충분할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 교체론, 단일화 이런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